지금 라디오를 켜두고 조용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잠시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그랬다고.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를 마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라기보다는 하루가 어디로 갔는지 잘 떠오르지 않아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마음을 적어보낸 한 분의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며칠 전 짧은 편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길지 않은 글이었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자꾸만 마음에 남았습니다. 요즘은 하루를 다 보내고 나면 내가 뭘 하며 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분은 누가 봐도 힘들게 살아온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의 삶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밤이 되면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는 보통 하루를 돌아볼 때 이런 질문을 먼저 합니다. 잘했는지, 실수는 없었는지, 쓸모 있는 하루였는지. 하지만 어디에 있었는지를 묻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편지의 끝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몸은 하루 종일 바빴는데 마음은 하루 종일 비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하루는 시작돼 있고 해야 할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이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숨을 돌리지만 하루는 이미 지나가 버린 뒤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이분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가 길었고 사소한 일도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통째로 사라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변화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역할을 하나씩 맡게 됩니다. 부모의 역할, 배우자의 역할, 어른의 역할. 그 역할에 익숙해질수록 자신의 감정은 점점 뒤로 밀리게 됩니다.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고 지쳐도 참아내는 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처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 역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먼저 멈췄다고 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며칠을 병실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시간이 몹시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더 바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실 창가에 앉아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불안할까? 아무도 나를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데 왜 마음은 계속 서두르고 있을까?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멀리서 새어 들어오는 웃음소리,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늦은 오후의 빛. 그분은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하루를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오래 내 삶 안에 있었을까? 잘했는지를 묻는 질문도 아니고 무언가를 이뤘는지를 따지는 질문도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하루가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기억이 남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무 일 없던 하루인데도 한 장면쯤은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장면이 쌓이자 하루가 그냥 흘러가지는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은 결론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 조용히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몸만 있었는지 아니면 마음도 함께 있었는지. 이 질문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이 왜 더 중요해지는지 마음속에 두고 차분히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디오를 듣다 보면 안부 인사를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잘 지내세요? 요즘 어떠세요? 별일 없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지내요. 별일 없어요. 이 말은 참 편리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묻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이 말 뒤에 말하지 못한 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기도 합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사연자도 늘 그렇게 말해왔다고 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문제 없다고. 그런데 막상 혼자 남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밤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힘든 건지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는 밤. 사연을 보내주신 그분은 그 답답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오래 남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답답함은 불행 때문이 아니라 비어있음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힘들 때보다 아무 느낌이 없을 때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기쁜 일도 없고 슬픈 일도 없고 그저 하루가 지나갈 때 말이죠. 그분은 이번에 있던 시절을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서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호흡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가슴이 오르내리는 감각, 잠들기 전 몸이 서서히 가라앉는 느낌. 그동안은 이런 것들을 느낄 틈조차 없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시간을 아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 시간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에는 후회보다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쓰고 시간을 관리하고 시간을 절약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 안에 머무는 법은 배우지 못한 채 살아옵니다.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기억보다 피로가 먼저 남습니다. 앞에서 말한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짚어보려 합니다. 우리가 잘 지낸다고 말할 때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분은 퇴원 후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안부를 물으면 반사적으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고 잠시 생각한 뒤 짧게라도 자신의 상태를 말해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좀 지쳤다고, 요즘은 마음이 조용하다고, 괜히 외로운 날도 있다고. 처음에는 이런 말들이 어색했다고 합니다. 괜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상대도 조심스럽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다고. 나도 요즘 그런 날이 많다고. 그 순간 대화의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괜찮은 척을 내려놓자 사람 사이의 거리도 조금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잘 지낸다는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우리는 종종 감정을 숨기는 것이 어른스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숨기는 데 쓰는 힘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 쓸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이 질문 하나를 조용히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잘 지낸다고 말했을 때 그 말 안에 나를 조금이라도 담았을까요? 이 질문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왜 달라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 나이쯤 되면 다 그래요.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요.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아주 오래된 체념일지도 모릅니다. 그 체념이 언제부터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조용히 돌아보려 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예전엔 속상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말이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냥 넘깁니다. 왜냐고 물으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요. 이 문장을 읽으며 많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참는 것이 어른의 미덕이라고 배우게 되었을까요? 어릴 때는 기분이 나쁘면 울었고 속상하면 바로 티가 났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만 좀 울어라. 그 정도로 뭘 그래. 이제 어른이잖아. 그 말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감정을 밖으로 내놓는 법보다 안으로 밀어넣는 법을 더 잘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나면 감정은 표현되지 않은 채 몸과 마음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그분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괜히 말 꺼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기 싫었고 힘들다고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그냥 웃고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했습니다.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데 편안하지도 않은 상태.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믿지 않게 됩니다. 느끼는 것보다 참는 것이 더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병원에 누워있던 시간 동안 이상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이 있었고 특별한 생각도 없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러나 싶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눈물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오래 눌려있던 것이 조용히 올라온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분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을 너무 오래 해왔다는 것을. 이곳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감정은 약함이 아닙니다. 감정은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아프다는 감각이 있어야 몸을 돌볼 수 있듯이 마음도 느낌이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 감각을 무뎌지게 만드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그분은 퇴원 후 아주 작은 연습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도 않고 그저 느낌이 올라오는 순간을 한 번 더 바라보는 연습. 기분이 가라앉으면 왜 그런지 억지로 이유를 찾지 않고 그냥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것.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괜히 더 약해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덜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참지 않아도 되니까, 억누르지 않아도 되니까 감정이 조금 더 빨리 지나가더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조심스럽게 건네고 싶습니다. 요즘 나는 무엇을 참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참음이 정말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씩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건지. 자, 이제 이 질문이 왜 잘 버티는 삶에서 조금 내려놓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왜 내려놓음이 더 중요해지는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포기하는 장면부터 떠올립니다. 이제 그만하겠다는 말, 더는 할 수 없다는 선언,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프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도 처음에는 그랬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내려놓으라고 말하면 괜히 서운해졌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닌데, 아직 해볼 수 있는 게 남아있는데 왜 벌써 내려놓으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보내던 어느 날 그분은 이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또 견디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 괜히 쓸모없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이렇게 못 견뎌 할까? 그 질문 앞에서 그분은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다. 그 말은 포기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도망도 아니었고 체념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그저 자신에게 하루를 그대로 허락한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그만두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아갑니다. 역할, 책임, 기대, 남들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에게 씌운 기준들,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한 채 계속 쥐고 있다 보면 손이 아파오는 줄도 모른 채 버티게 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손에 힘을 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걸 약해짐이라고 오해해 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에 힘이 빠진 게 아니라 이제는 덜 쥐어도 되는 시기가 온 것뿐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잃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손을 조금 놓아야 다른 것을 받을 수 있듯이 마음을 조금 비워야 지금 이 순간이 그 공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퇴원 후 이렇게 하루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든 계획을 채우지 않으려고 했고 하루에 아무 일정도 없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괜히 허전하고 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빈 시간에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괜히 떠오르는 기억, 천천히 마시는 차 한 잔, 아무 목적 없이 바라보는 창밖 풍경. 그분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내려놓음은 비워내는 게 아니라 다시 느끼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요즘 나는 어떤 것을 꼭 쥐고 있느라 내 하루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손을 조금만 풀어도 괜찮은 건 아닌지, 그럼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무엇을 남기게 되는지 차분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할까요?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돈이나 성과를 떠올리기도 하고 자식이나 이름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마음속에 남는 것은 의외로 다른 것들입니다. 어떤 표정이었는지, 어떤 말투였는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사연을 보내주신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내가 뭘 남길 수 있을지보다 어떤 얼굴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끝내고 나면 오늘 무엇을 해냈는지를 먼저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한 사람이었는지, 오늘 내 마음이 너무 다치지는 않았는지를 먼저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참는데 익숙해졌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고 꼭 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나서야 서서히 찾아온 변화였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 조금 덜 아프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 유난히 오래 제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 살아야 한다는 말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잘 버텨야 하고, 잘 견뎌야 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다른 질문을 건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힘을 줘야 했는지, 조금 느려져도 괜찮지 않았는지,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보려 합니다. 사람이 남기는 것은 결국 결과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말보다 표정으로 남고 행동보다 느낌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돌아가신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더 또렷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항상 바쁘기만 했던 얼굴인지, 아니면 함께 있으면 마음이 조금 풀어지던 얼굴인지. 사연을 보내주신 그분은 요즘 이런 연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 스스로에게 이 한 가지만 묻는 연습. 오늘 나는 조금 편안한 사람이었을까? 남을 위해서도, 나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하다 보니 이상하게도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괜히 화를 키우지 않게 되고, 굳이 버텨야 할 일과 흘려보내도 될 일을 조금씩 구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마무리해 가는 과정으로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끝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조용히 닫아가야 할 하루하루의 문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잘 살았다는 말보다 편안했다는 말이 더 오래 남는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는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조금 숨이 쉬어졌다. 오늘은 조금 덜 아팠다. 그 하루들이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잘 살았다는 말 대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아,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었다고. 지금 이 시간 라디오를 듣고 계신 이 순간도 그런 하루의 일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이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편히 쉬셔도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